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전기 이야기. 네, 먼저 전기 이야기에 앞서서 예.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네. 여기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롤러코스터 네, 청룡열차 타봤어요. 좀 무섭지. 타보셨나요? 네. 저건 탔던 기억보다 기다렸던 기억이 더 강합니다.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엄청 기다려. 잠깐 타면 끝. 그런 기억이. 네, 저는 안 타봐서 모르는데 최근에 좀 아찔하면서도 생소한 뉴스 하나가 난 게 뭐였냐면 이 예. T-익스프레스가 어쨌든 이것도 전기 모터로 돌리는 일종의 놀이기구 같은 건데 이게 지상 20m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상 20m쯤에 딱 멈췄다. 이게 올라가다가. 멈춰버렸다. 예. 이게 그 뭐 전기 공급 문제 때문에 멈춘 거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 롤러코스터 그 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만 그런 거라고 하면 거기 있는 설비의 문제겠거니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게 더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용인이랑 수원, 평택, 오산, 하남, 화성, 성남, 광주 이렇게 경기도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예.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 멈추는 그 시간에 맞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멈춘 정전이 아니라 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딱 엘리베이터만 그 딴 전기 거는 공급이 멈춘 겁니다. 돌아가는데. 가로등은 그대로 있고 어. T-익스프레스 말고 에버랜드 자판기는 계속 작동은 되는데 자판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네. 하여튼 정전이 된 건 아닌데 그렇죠. 정전은 아니었는데 멈췄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던 따져보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변전소에서 예. 아주 잠깐 전기가 멈춘 것도 아니고 한 0.05초 아주 잠깐 그 사이에 전압이 훅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예. 그것 때문에 그 일대에 있는 다른 그 변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 쓰는 아파트 단지 에버랜드 이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와. 하는 기사였어요. 그게 이게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평소라고 하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최근에 한전 적자랑 맞물리면서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인 거잖아요. 이게 정전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전압 강화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건데 한전이 요즘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설비 투자 그다음에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들 교체 이런 것도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와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예. 정전도 아니고 0.05초? 0.05초 사이에 전압이 한번 훅 떨어졌다 올라왔다는 거니까. 예. 근데 정전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서고 T-익스프레스가 서요? 맞습니다.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와, 전기는 잠깐 그래도 전압이 들어오는데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회복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럼 잠깐 회복됐죠. 멈췄다가 그리고 잠깐 멈춘 시간이 0.05초 멈췄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일단 제가 개념 정리를 먼저 아,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전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 예. 주파수와 전압이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랑 전압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 우리나라 같은 게 60Hz에 맞춰져 있고 예.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직접 전기를 쓰는 수용가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쓰긴 하는데 가정이나 뭐 공장에서 쓰는 그런 전압은 가정용은 220V에 맞춰져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산업용은 380V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딱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면 전자 제품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 선배 그 미국에서 들고 오신 TV 쓰고 계신다면서요? 잘 됩니다, 아주. 그게 한국에서. 지금 당장에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네.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자 제품이 50Hz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60Hz에 맞춰서 전자 제품을 생산을 하니까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돼지코 110V짜리를 220V로 바꾼 돼지코를 끼워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예. 수명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괜찮던데. 사용자의 수명이 오래 못 간다고요? 사용자의 수명은 아니 TV의 아니고요. 수명이? 전자 제품의 수명이. TV의 수명이. 살짝 그렇다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오케이. 이 전자 제품도 그렇고 예.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터도 그렇고 이 전압과 주파수에 굉장히 민감한 건데 예.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사실 220V로 쏴주진 않잖아요. 저 그 발전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745 kV
볼트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220볼트로 아까 이선배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낮아지는 낮아지는데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 경우에 예. 보통의 일반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은 잠깐 그 전기가 끊기는 건 아니고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는 220볼트의 전압인데 220V 가 원래는 와야 전압이어야 되는데,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에서 90 사이 정도. 네. 그게 전압 강화인 거고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정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기가 끊기는 건 아니에요. 예. 끊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220볼트의 힘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90 정도만 들어온다고 치죠. 그러면 그때 잠깐 이렇게 부담을 가지다가 다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정상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의 전자제품은 그러한데 근데 모터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해서 이제 그렇게 조금 부담을 갖게 되면 이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생기다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압 강화나 순간 정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차단기가 내려가는 그런 보호 장치를 같이 붙여둡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우리 가정에서도 갑자기 전기 부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불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꺼워집에 차단기가 내려가잖아요. 예. 자동으로 내려가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 전압이 부족해도 내려간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공용 전기 부분 여기도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 전압이 떨어졌는데 예. 네. 0.1초도 아닌데 네. 그것 때문에 전기로 움직이던 게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움직이는 이제 거는 뭐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그 차단기가 내려가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면 다시 올리게 되면 다시 정상 작동을 하죠.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는 건 아닌데. 센 게 들어오면 차단기 내려가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족해도 그런구나. 전기는 세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 다만 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수요가 많거나 그러네. 근데 아. 공급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뜨거운 부하가 다리미 생기는 10개 거예요. 쓰고 그러면 두꺼비 좀 내려가는 이유가 예. 다른데 전기가 못 가니까 이제 부족해서 내려가는 모양이네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갑자기 이게 전압 강화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언제 볼 수 있냐면 예.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전기 그 인덕션 같은 거를 킬 때 예. LED 등이 깜빡깜빡거리는 현상들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예. 순간 전압 강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얘가 갑자기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니까 이 전압이 갑자기 들어올 때 쑥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얘가 깜빡깜빡 하는 건데 그게 좀 심하면 끊어지는 거고 두꺼비 좀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아. 그래서 공용 전기를 많이 쓰거나 공장에서는 이런 보호 장치를 두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없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원래 순간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는 해외 같은 데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가 고르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요게 보시면 호당 정정 시간을 국제 비교해 놓은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8.9분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적은 데가 일본 정도가 있고요. 예.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 보면 한국보다 훨씬 호당 정정 시간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정전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밑에 주파수 및 전압 유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 주파수 유지율도 100%, 60Hz로 아주 고르게 예. 각 가정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압 유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배전망에서 765kV 변전소에서도 전압이 100%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일반 가정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송배전망에서 원하는 전압이 굉장히 고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런 일들이 원래는 자주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근데 앞으로는 자주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드리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게 품질이 좋았다면서요. 네. 근데 왜 요즘은 그렇습니까? 이게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전국에 있는 변전소와 그 변조소 사이에 있는 송전망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송전망 지도. 여기 보시면 765kV라고 하는 굉장히 고압, 예. 초고압 송전망이 이렇게 동서를 횡단하고 있죠. 예.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다 변전소예요. 음. 그럼 이 변전소에서 그 전기를 받아서
조금 받아서- 작은 345kV 변전소로 다 보냅니다. 찢어서 보내줘요. 찢어서 큰 보내는 거 거죠. 받아서 찢어서 보내준다. 맞습니다. 도매상이네. 찢어서 보내는 거고 음. 여기서 다시 또 154kV 변전소까지 또 다 찢어서 보냅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2kV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배전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실제로 각 가정이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나눠지는 배전망들로 다 가고 그 다음에 전봇대의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가정에는 220V가 들어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중간 중간에 있는 이 변압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압기가 수명이 20년 정도거든요. 예. 20년 정도인데 이 변압기가 전국엔 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예. 900곳 정도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큰 765kV는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변압기가 정전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여러 그 이중의 보호 장치를 두는데 예를 들면 길가에 예. 있는 전봇대를 어. 차가 받았다. 어. 그러면 전선이 끊어지겠죠. 예. 전선이 끊어지면 그 전선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전기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 전선들 그 그리드에서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전선을 끊고 다른 전선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예.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딱 그 짧은 순간에 전력 강화라고 하는 전압 강화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라고 하는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계속 교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야 되는 과정에서 바꾸지 못하게 되면 정전이 벌어지는 거고 바꾸는 과정을 굉장히 단축하는 설비들이 비쌉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LS라든지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그 전압 강화라고 하는 현상이 한 0.03초 이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는 굉장히 비싼 변압기를 썼었는데 예. 그 비싼 변압기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 한전이 돈이 없으면 이 비싼 변압기를 바꾸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변압기를 바꾸거나 오히려 혹은 바꾸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 연령이 지난 걸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러면 낡은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그 전 뭡니까? T 익스프레스 그게 네. 멈추고 한 겁니까?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아직 멈추고? 그 한전이 그 뭐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평택 변전소 어딘지도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지 않아서 예. 이게 언제 지어진 변전소인지도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 쪽은 보통 변전소가 다 새 거거든요. 그쪽은 그 되게 뭐랄까 그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노후화된 설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변전소더라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큰일이네. 원래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전기의 품질이 좋아야 반도체 생산도 잘 된다. 허허. 전기 품질이 안 좋으면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차질을 빚는다.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반도체는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반도체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반도체가 여기 다 몰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 근처에 있는 굉장히 많은 발전소 평택에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평택이 아니라 당진 이쪽에 예. 이쪽에 굉장히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고압으로 한꺼번에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반도체 발전소가 많이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는 그 평택에 있는 변전소 문제였지만 근처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이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절대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비상 발전기 같은 걸 두죠. 그래서 예. 순간 전압 강화 같은 것들은 일어나도 비상 발전기가 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동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갖추지 않았던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거 둬야 되나라고 했던 뭐 에버랜드라든지 그냥 그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야. 이제 한전이 돈이 없게 되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745kV 변전소에는 들어가는 변압기는 지금 한 240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것보다 낮아지면 조금 싸지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이 그 순간
뭐 전압 이게 강화. 전압 강화, 네.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단축시킬수록 좋은 장비입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돈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 굉장히 단축시키는 장비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 같은 일이 안 벌어졌겠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네. 예를 들면 더 싼 걸 써야 된다. 그럼 네. 이 시간이 조금 늘어나겠죠. 혹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걸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변전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가 변전소가 문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 맞습니다.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네. 때문에 요즘 네. 변전 설비가 엄청 많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요 태양광 풍력 뭐 많이 지면서 조금씩 짓는 이 소위 발전소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모아다가 어디다 보내고 하니까 변전 설비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데 네. 변전 설비가 쇼티지가 나고 변전 설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부품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가격은 높아지고 그렇다 합니다. 한전은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한전이 잘못을 안 했다. 뭐 한전이 돈이 없어서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한전이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불편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물리적으로 한전은 설비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내면 3.7%씩 쌓이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조 원쯤 되는데 어쨌든 한전이 당분간은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한시적으로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 변전소 노후화된 변전소 설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설비 교체 이런 수요들을 조금 그래도 투자를 해줘야 네. 이런 문제 이런 일이 국민들이 아니라지. 이런 불편을 안 겪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좀 오늘 저녁에 그 산자부 장관이랑 저녁 약속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네. 얘기해 주시지. 예. 네, 임상훈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